안녕하십니까. 자, 시설개론의 장재환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시설개론 강의하기 앞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시설개론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주택사라는 것들이 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설 관리라든가 전반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전문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성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요즘은 이제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빌딩, 오피스 빌딩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을 점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꼭 공동주택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약간의 내용들이 좀 가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험 범위도 우리가 철골 구조라든가 냉난방 설비라든가 공기조화 설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던 주 이유는 지금까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오피스 빌딩에 대한 보다 이제 전문적인 그런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사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1차에 민법하고 회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개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 회계, 시설 개론 이 1차 세 과목이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사 시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 과목들을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2차 관문보다는 1차 관문 통과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1차 과목이 민법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사회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거고 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그런 계산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또 뭐 시설개론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 쪽 관련된 그런 전반적인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게 시설개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과목 전부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험 문제를 자격증을 준비하면 특정 한 분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사고 틀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그쪽으로 공부를 쭉 해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성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기에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쭉 해 가다 보면 민법하고 회계,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회계는 처음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민사 관련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몰랐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개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회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두 개는 흥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새롭게 하니까 흥미롭지만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것들이 없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든가 어떤 보수한다든가 공동주택을 그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 하겠죠. 그래서 시설 개론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흥미롭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고, 자, 보통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시설 개론에 대한 내용들조차도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자, 이 시설 개론이라는 그 과목 자체는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건축 쪽을 전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축 쪽 학부에서 보면 시설 개론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 용어를 시설 개론이라고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과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설 개론 안에 보면 건축 구조 파트하고 건축 설비 파트가 있습니다. 자, 건축 구조하고 건축 설비 파트 전반적인 내용들이 건축학과 4학년 내내 배웠던 내용들이 구조하고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자, 이 건축 구조하고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건축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건축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조적 구조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우리 아파트 건물들을 보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약칭해서 이제 철콘이라고 합니다. 철콘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 형식이 이 세 가지 정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설은 조족조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건물을 만드는데 기초는 어떻고? 자, 지붕 구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방수는 어떻게 하고? 미장, 창호, 도장이라는 것은 칠입니다. 페인트.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적조, 벽돌, 예를 들어서 담장 3m, 높이 3m 곱하기 예를 들어서 한 20m 되는 거리에 담장을 쌓았을 때 이때 들어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페인트 칠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철근 콘크리트 할 때 우리가 그 시멘트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계산하는 게 적산입니다. 적산. 여러분들이 그 공동주택 그 아파트 소장 하시면서 담장을 쌓으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벽돌, 천장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 예를 들어서 1500장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게 이제 적산입니다.